아유, 참. 전화할까 하다가 또 그렇잖아요. 또 전화하기가 쉽지가 않아서. 그쵸. 딴 요일도 아니고 일요일이라 네. 참 애매하긴 했는데. 네. 현미정님은 새롭게는 유 대표님께 섰다. 네, 끝나졌네. 아, 공원장님 나 어떡해요? 왜요? 요즘 또 새로운 일을 또 하고 싶어. 어떡해. 나 미쳐. 요즘 또 반찬 가게 꽂혀가지고 반찬 가게 하고 싶어. 잘하시는 거니 뭐 좋기는 한데 그게 아주 힘이 많이 든 것 같은데. 녹화는 안 끊겼네. 아, 녹화했었어요? 계속? 이거요? 네. 예, 녹화하고 있다고 상단 왼쪽에 떠 있잖아요. 빨갛게. 네. 아, 그렇구나. 예, 네. 예. 네. 전 또 나간 동안 흉보셨군요. 네네네. 이런. 끝나고 돌려봐야지. 그리고 원장님도 라이브 시작하셨을 것 같은데. 네. 예. 최미정님도 네네네. AI 쪽 새롭게는 안 쓰시는지 몰라도 날마다 한 번씩은 들여다보실 거 아니에요. 아주 수시로 들여다보죠. 그죠? 예. 네, 하시다 수시로 보니까. 그냥. 네. 안녕하세요, 박은사님. 예. 안녕하세요. 네. 예. 자, 그러면 최미정님 수시로 들여다보시는 내용 좀 한번 이야기 좀 해주세요. 예. 어떻게 쓰고 계신지. 아니, 참신하고 그냥. 놀라운 거 없어도 돼요. 그냥 네네. 편하게 해주세요. 네. 아니, 지난주에도 이벤트 올릴 때요. 그냥 네. AI한테 제가 글을 써요. 한 4-5줄을. 예. 네. 근데 이제는 내 글이 뭐 그렇게 좋은 글이 아니다 보니까 그냥 제가 생각하는 대로 쓰면은 얘가 이제는 글을 나의 식탁 이야기 요것도 저는 이 문장도 너무 좋은 거예요. 네, AI가 만들어준 문장이거든요. 제가 글을 썼더니 예. 아주 좋은 생각이라 그러면서 나의 식탁 이야기라고 제목을 하면 어떨까요? 이렇게 또. 네, 그래서 그냥 그런 것들을 또 다시 조합해가지고 쓸 때 예. 너무나 제가 하지 않았던 단어, 문장 이런 거 하나하나에 저는 이제 감사합니다. 무조건. 네, 그냥 감사해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그 다음에 공원장님은 어떤 식으로 활용하셨어요, 한 주간? 저는 책 내용들 좀 이렇게 비교해보고 상황들을 이제 좀 정리하는 그런 시간들이었고요. 따로 시간들이 조금 그래서 그랬습니다. 책을 옛날처럼 다 사보진 않고 밀리에서 이제 확인하고 또 내용들 조금 그런 것도 있으면 이제 이쪽에 챗GPT 물어보고 뭐 그런 정도 수준? 네, 그래서 그냥 그런. 코러스가 뒤에서. 예. 예. 감사합니다. 박은서님은 어떠셨어요? 한 주간 AI 쪽 활용하신 게. 우리 아무 말도 하지 말자고요. 마이크 꺼진 것도 이야기하지 말고. 대부분 이제 이용하는 게 이미지 조금 도움을 받으려고 이제 문장 맞춰서 이미지를 넣든지 그러면 만들어주는 것도 있지만 예전에 있던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그냥 내가 가져다 사용해도 되나 이제 이런 거는 조금 조심스러울 수도 있는데 그거 여쭤보고는 싶었어요. 그때 물어봤을 때 나왔던 이미지들을 사용해도 되는 건지. 뭐에 물어보셨는지에 따라서 달라요? 만약에 웃음이다. 그럼 웃음 이미지에 대해서 여쭤보면은 기존에 있었던 거를 몇 단계씩 보여주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엇에 물어봤을 때 그렇게 답을 하는지.
무엇이라는 그 뭐 챗GPT 뭐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건가? 아니면 예. 네, 챗GPT라든지 아니면 제미나이 쪽에도 물어보면은 이미지를 퍼플렉시티인가도 물어보면은 조금 만들어 주는 거 있더라고, 보여주는 거. 그래서 그런 걸 가져다 사용을 하면 되는 건지 아니면 그래서 불안스러워서 못 하겠는 거예요. 예. 기존에 있는 거 보여주는 것들은 그거는 찾아주는 거. 예, 그거는 검색이니까 예, 그거는 그냥 바로 쓰시면 안 돼요. 예. 조건을 처음에 검색하실 때부터 예를 들어서 써도 되는 거를 달라고 했다면 그러면 이제 조금 나을 수도 있는데 예, 그렇게 검색하고 결합되어 있는 것들에서 나온 이미지 말고 생성한 거 쓰시는 게 그나마 예, 생성한 거 갖고도 지금 계속 이슈가 되고는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선택한 게 하이퍼. 그 이제 텍스트를 넣으면은 이미지로 변환해 주는 거. 그거를 이제 그래서 그게 좀 조심스러워서 그렇게 했더니 이제 제가 얘기한 4초짜리라든지 그런 거 좀 만들어 주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갖다가 사용을 했는데 네, 그렇게 하고 또 이제 문장을 제가 만들 때 이제 단어를 좀 3줄, 4줄 사용하고 싶은데 제가 이쪽 집 고양이에요. 이쪽 집 고양이. 제가 쓸 수 있는 건 2줄밖에 안 돼서 그렇게 물어보면은 거기에 맞게 4줄, 5줄을 이렇게 해주는데 너무너무 이거 내가 쓴 게 맞아야 할 정도로 너무 문맥을 맞춰서 보급 단어 섞어가면서 부드럽게 이렇게 해서 올렸으면 좋겠다. 그 말까지 다 해서 주더라고요. 이렇게 풀이했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물어볼 때 마지막에 제가 그렇게 물어봐요. 이렇게 올릴 건데 예시로 들어줘 그러면 똑같은 문장을 가지고 앞뒤로 조합해서 넣어주더라고요. 그럼 그걸 갖다 이제 단체방에 보낸다든지 이러면은 되게 뿌듯해요. 그래서 그렇게 활용하고 있어. 활용이 진짜 많아요. 저 같은 경우는. 근데 제 일의 도움 이걸 떠나서 올릴 수 있고 사람하고 소통할 수 있는데 좀 도움될 수도 있는 거 그런 것도 가능하고 뭐 나름대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시를 필요로 하실 때도 그렇게 하고 계시겠지만 네. 구체적인 상황을 이렇게 그 몇 가지를 부여를 더해 주시면 더 쓸만한 예시가 나와요. 그러니까 막연하게 하는 거 말고 시대적 배경이라든가 그 다음에 지금 내가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지에 따라 가지고 맞춰서 연령대라든가 성별이라든가 아니면 상황 같은 거 이렇게 해가지고 몇 가지를 더 해주시면 그럼 예시를 딱 맞춰서 이렇게 만들어 주니까 아예 소설도 써주니까 예, 그렇게 가시면 좋은 것 같아요. 잘 쓰시니까 좋습니다. 진재근 선생님은 한 주간 AI 어떻게 활용해 보셨어요? 네, AI 활용은 아니고요. 이번에 그 백령도, 대청도 여행을 갔었는데 이제 백령도 간 둘째 날 노트북을 가져왔는데 이제 노트북에서 와이파이를 잡는데 와이파이가 안 잡혀요. 근데 이제 거기 와이파이가 이제 IP 타임이어 가지고 거길 들어가니까 이제 이 KT 방송사로 연락을 하도록 그렇게 이제 이 경고문이 뜨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밤에 이제 이미 연락 되지도 않고 그러는데 이제 옆에 저기를 잘 아는 분이 이제 한 분 와가지고 그분한테 이제 물었죠. 그랬더니 모바일 핫스팟을 연결해서 이제 쓰자. 이제 그 얘기를 해요. 혹시 모바일 핫스팟 쓰시죠? 쓰죠. 근데 이제 저는 그게 이제 있는 줄은 알았는데 한 번도 그동안 써보질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폰에서 이제 모바일 핫스팟을 열고 그걸 이제 노트북에서 찾아가지고 연결해서 쓰는 건데 이제 우선 그 폰을 이제 이 모바일 핫스팟을 찾아야 되는데 제 메뉴에 그게 없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안드로이드가 아니고 이제 아이폰인데 그분 걸 하니까 이제 그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 폰으로도 이제 된다고 이제 처음에 이제 내 이 데이터 용량이 어느 정도 되는가 이제 이렇게 묻더라고요. 그래서 6기가라니까 그럼 6기가 하면 충분하다고 이제 그러면서 해보자 그런데 우선 이제 메뉴가 또 모바일 핫스팟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 폰의 메뉴 자체가 아주 심플하게 돼 있었는데 그 전부터 이거 유 대표님한테 물어서 이걸 해야지 하는데 딱 그 상황이 이제 닥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메뉴를 이제 못 만들고 이제 검색을 해서 이제 핫스팟 검색을 하니까 이제 모바일 핫스팟이 떠서 그걸 이제 해서 연결을 했더니 비밀번호를 넣도록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모바일 핫스팟이 열려가지고 비밀번호가 기초 이제 8단이라서 08개로 돼 있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연결을 해가지고 노트북을 썼었습니다. 그래서 성공을 해서 참 다행인데 그런 이 객지에 나갔을 때 그런 경우도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스마트폰 초기부터 있던 기능이에요. 예, 그래서 예. 많이들 쓰시고 우리나라가 오히려 조금 문제가 많은 게 우리나라는 그렇게 폰 통한 것만 가능하게 그렇게 막아놨어요. 그런 식으로 많이들 하는데 그 외국 노트북들은 안에다가 바로 유심을 꽂게 돼 있어요. 예.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 어디 계약을 하잖아요. 계약을 하면 다 그렇진 않은데 상품 따라서 다르긴 한데 보통은 유심을 추가로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냥 갖다 꽂잖아요. 예. 그러니까 데이터 쉐어링을 위한 그런 게 있어가지고 요금이나 그 계약은 하나로 돼 있고 요 노트북 자체가 유심이 꽂혀 있으니까 그냥 노트북이 바로 데이터가 사용이 되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해도 되고, 그거 쓰실 때, 메뉴에서 못 찾을 뿐이지, 모든 그 스마트폰은 다 있어요, 무조건. 예, 무조건 다 있고, 6기가는 사실은 그렇게 충분하진 않아요. 일반적인 거 쓰실 때는 괜찮은데, 근데, 동영상 같은 거 절대 보시면 용량 많이 모자라고, 동영상, 큰 파일, 설치 파일 다운로드, 그 다음에 그 라이브 방송, 요런 것들은 데이터 소모가 크잖아요. 네. 그러니까 요런 거 좀 주의하시고 꼭 필요한 거 이렇게 확인하고 이메일 같은 거 이렇게 첨부 파일 없이 보내고 요런 것들은 충분히 쓰셔도 되죠. 예, 요령만 조금 붙으시면 참 좋습니다. 예. 예. 자, 그러면 선생님들 전부 다 예, 발표 쭉 해주셨으니까 예, 저도 조금만 하겠습니다. 화면 공유합니다. 예. 우선 처음 하는 거는 구강 건강 관련된 쪽인데요. 예. 지금 연구하는 요 모델은 호주하고 이라크 있잖아요. 그쪽 연구팀들이 한 건데 혀 자체를 지금 완전히 앱으로는 안 만들었는데 여기서 지금 하려는 건 뭐냐면 혀를 그냥 폰으로 이렇게 찍잖아요. 예, 그러면 바로 현재 걸려있는 질병이나 예상 가능한 거 이런 것들을 쭉 목록을 뽑아버리는 그런 쪽인 거예요. 찍으면. 그러면 이제 혀 자체의 균열, 그 다음에 표면의 색깔, 전체 이런 거, 이게 사람마다 생각보다 꽤 많이 다르다고 그래요. 이 상태가. 예, 그래서, 또는 이렇게 치흔이 나는 경우도 있잖아요. 가장자리 부분에. 그런 거, 이런 것까지 전부 봐가지고, 그래서 필요한 것들을 쭉 이렇게 뽑아내는데, 보통 우리 눈으로 이렇게 대충 뽑아내는 거, 우리도 보면 어느 정도는 이렇게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수준이 아니고, 실제 병원에서 데이터를 수집했던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혀 찍은 거하고 그 사람이 실제 지금 질병 걸려 있거나 아니면 나중에 검사에서 나온 거, 요거를 계속 학습을 시킨 거예요. 여기서 사용한 거는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요거는 한 5,000여 건 이렇게 인식시켜가지고 이 방식으로 해갖고 만든 건데, 예, 근데 요런 식으로 해가지고 관련된 거를 굉장히 많이 찾아내는 그런 것들을, 이게 이제 시작 단계잖아요. 지금 아직은.
예, 시작 단계라 이거는 다른 데보다 혀가 조금 장점이 좀 있잖아요. 다른 데는 신체 외부라 피부라는 게 생각보다 굉장히 강하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많이 안 드러나는데 다른 피부는 근데 이제 홍채 쪽은 사실은 정보가 많이 부족하다 그래 생각보다. 홍채는 급격히 변화하지 않고 안구 쪽에서 이렇게 얻을 수 있는 정보가 생각보다 적어가지고 혀 쪽을 택했다. 그 자료는 요 책에 요 뉴스에는 안 나오고 다른 보도 자료에 나오는 건데, 예, 근데 혀는 면적으로도 그렇고 그 다음에 데이터 수집하기도 훨씬 쉽고 다른 자리보다. 그리고 이거를 앱으로 만들었을 때는 자기가 그냥 셀카로 검진도 되잖아요. 예, 근데 지금 데이터가 적은 데이터로 학습한 게 요 정도기 때문에 이 데이터가 많이 쌓이면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수위까지 굉장히 많은 거를 하게 될 거다. 그래서 오히려 개인정보 보안을 유의해야 할 수준, 그런 수준까지도 알아낼 수 있을 거다. 이런 정도까지 이제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예, 그래서 앞으로 가는 방향, AI 쪽 활용하면 가는 방향이 점점 어떻게 될지. 옛날에는 이제 뭐 손금 막 이런 거였잖아요. 근데 그쪽보다는 이쪽은 점막 쪽이니까 훨씬 더 많은 걸 이게 표현이 되잖아요. 예, 그래서 요 내용이 굉장히 좀 관심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이거 하는 거는, 이거는 옛날 교통순경 아시죠? 요즘도 교통 막 막히고 그러면은 일부 사람이 나가서 교통 통제하는 경우 있잖아요. 그리고 교통 법규 자체가 원래 수신호가 우선인 것도 아시잖아요. 운전 다들 하시니까. 예, 그것처럼 사람이 판단하면 먼저 보내야 될 거 아니면 여기는 지금 신호를 안 줘도 되는 거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근데 기계 경우는 좀 괜찮은 데 가보면 바닥에 있는 그런 교통정보나 나머지 카메라로 얻은 교통정보 가지고 약간 신호 조정되는 정도 있죠. 그리고 교차로 같은 데서 횡단보도 건너갈 때 사용자가 누르면 그때 넘어가는 신호 주는 거. 이런 것들을 다 종합하는 정도 수준이 이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CCTV, 교통 CCTV부터 포함해서 바닥에 깔려있는 감지장치, 그 다음에 나머지 상황, 근데 과거 기록, 그쪽이 막혔던 거, 이런 것들을 전부 다 가지고 아예 교통 정리를 해버리는 거예요. AI가. 그렇게 이제 신호 정리하고 하면서 교통 정리를 하게 되면, 그러면 차들이 멈춰있는 시간 자체를 최소화하는 거죠. 차나 사람이. 그러니까 사람이 없으면 사람들 건너가는 정보, 신호를 아예 안 줘도 되잖아요. 그리고 한쪽에 대기하는 차가 없으면 그쪽에다가 신호를 줄 필요가 없잖아요. 예,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차들이 머물러 있는 시간이 적게 해서 배기가스도 최소화하고 차 소통은 빠르게 만들고, 예, 이렇게 해서 비용도 낮추고 환경에도 도움이 되는 이런 쪽으로 이거를 지금 생각보다 진전이 꽤 많이 됐대요. 지금 생각보다. 예, 그래서 앞으로 요거 아예 교통신호 체계 자체가 통째로 다 바뀌는 것도 머지 않았다. 예, 지금 요렇게 이야기가 됩니다. 지금 관심 있으실 만한 뉴스가 엄청나게 많은데 그 중에서도 제가 보기에 실생활하고 조금 관련 있는 것들 있잖아요. 예, 그리고 우리 멤버들하고 좀 관련 있을 만한 거, 그거로만 제가 추려서 이야기 드리는 중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요거는 조금 다르긴 한데 금융 쪽이 지금 생각보다 AI 쪽 진도가 굉장히 많이 빠르다고 그래요. 그래서 실제는 유지님이나 뭐 요쪽 때문에 조금 제가 준비했던 내용인데, 예, 근데 지금 JP모건 같은 경우에 이쪽에서는 전 직원한테 AI 비서 서비스 이거를 제공하는데 내부 업무용뿐만이 아니라 고객을 응대할 때 사람이 응대를 해주는 거 제일 최종 단계는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우리도 지금 운전은 그거잖아요. 내비로 해주고 운전은 아직은 사람이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잖아요. 예, 그것처럼 AI가 완전하게 옆에서 서비스 해주는데 고객을 직접 상대하는 건 사람이 하는 수준. 그렇게 되도록 지금 서비스를 전부 개발해서 보급하는 작업, 그 작업을 진도를 쭉쭉 지금 빼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보험 업무 쪽도 굉장히 많이 들어왔다. 예, 그래서
아예 온라인에서 그 사람 상대 안 하고 직접 상대하는 서비스는 지금도 많잖아요, 보험 쪽이. 예, 근데 그거 더하기, 요런 서비스가 지금 이제 더 발달이 되게 되면, 그럼 이제 과거 방식으로 하는 쪽, 그런 쪽들은 급격히 이제 그 퇴출이 되든지, 변화할 수밖에 없을 거다. 그런 내용이고, 요쪽은 조금 다른데 또 같은 맥락이에요. 프루덴셜 쪽 있잖아요. 프루덴셜 쪽도 똑같이 내부에서 여기는 이제 직원이 15,000명인데 여기도 LLM 모델을 그쪽을 활용을 해가지고 예 그렇게 해서 내부에서 그 각자 개인들이 이렇게 업무 볼 때 사용하는 거 더하기 그 다음에 하울링이 예자 그렇게 해서 그쪽 스피커 좀 꺼주세요. 자, 그래서, 구글하고 함께 해가지고, 이쪽 서비스를, 여기 이제 마크 보이시죠? 구글 클라우드 쪽하고 함께 해가지고, 예, 지금 작업을 여기는 시작을 한 거. 그러니까, 금융 쪽에 아무래도 자본이 있고, 그쪽은 이제 효율 중심으로 넘어가는 거에 익숙한 곳들이니까, 그래서 이런 쪽 작업들이 빨리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조금 생각을 해보자고, 이제, 주제를 뽑은 건데, 미국 상원의원에서는, 요건 이제 전에도 이야기 좀 나왔던 거잖아요. 목소리나 얼굴 같은 거를 AI로 재현하는 그런, 페이크, 서비스들, 그런 거 이제 금지하는 방법, 요거를, 법안을 발의를 했다 그러는데, 요걸 이제 제가 이야기를 꺼낸 거는 또 한쪽에서 있잖아요. 정치인들이 많이 하는 게 뭔지 아세요? 정치인들이 자기 지역구 그 주민들한테 내가 답을 해주는 것처럼 답을 하는 서비스 있잖아요. 그거 개발하는데 관심이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기술인데 한쪽에서는 하지 말자, 요거를 하고, 뒤쪽에서는 뭘 준비하고 있어요? 뒤쪽에서는 자기들은 그렇게 해가지고 지역구민을 상대하는 거, 요거를 또 하고 있는 거예요.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원래 우리가 어떤 걸 일을 할 때 그렇게 하잖아요. 너무 오른쪽으로 가도 조금 요렇게 안으로 몰고 너무 왼쪽으로 가도 몰고 사실 그렇게 하는 거니까 이게 정상적인 거죠. 이게 이상한 건 아니고 근데 생각해 볼 거리는 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예, 그래서 이야기 드린 거고 예, 그래서 우리가 하는 다른 서비스에서도 이렇게 양쪽 측면 이쪽 끝으로 넘어가는 거, 또 이쪽 쪽으로 넘어가는 거, 요거를 이렇게 양쪽을 챙기는 거, 이게 필요하겠다. 그래서, 요거 이야기 드렸고, 재밌는 거는 상원들은 이쪽에 이제 이쪽 법안을 발의하고, 하원들은 아까 그쪽에 더 관심이 더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 직접 이런 걸 서비스하는 쪽, 그쪽 관심을 많이 갖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제가 한쪽 자문하고 있는 곳, 이번에 MOU 체결하고 시작하는 굿AI 쪽 그쪽도 이 서비스랑 관련이 좀 있어요. 예, 그래서 관심이 있어서 예, 꺼내봤습니다. 그리고 오늘 소개드릴 책은 장영민님 혹시 준비하신 거 있으세요? 없으세요? 예, 그럼 계속하겠습니다. 예, 오늘 소개드릴 책은 AI 비즈니스 레볼루션이라는 책인데 페이스북에 계신 분이 쓰신 책이에요. 예, 이진영 님이라고. 예, 그래서 패친 아직 신청만 좀 했는데 관심이 있으신 분은 요분 한번 맺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링크는 예. 이렇게 해서 채팅창에다가 이벤트에도 올려는 놨습니다. 예, 관심 있으실까 해가지고 자, 요분이신데 예, 굉장히 많은 업체들 자문도 하시고 그래가지고 그 경험들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쓰신 거예요. 예, 근데 이제 전체 내용이 좀 많으니까 요약된 부분 한 가지 부록 쪽이 오히려 조금 실무에서는 필요할 것 같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 이야기들을 조금 드려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AI를 가지고 비즈니스를 혁신할 때 내가 하는 사업, 내가 현재 하고 있는 내 분야 일을 혁신적으로 AI를 활용해서 바꿀 때 중점을 둬야 할 거.
이제 첫 번째가 설득을 할 때, 내 옆에 동료든 고객이든 이런 쪽들을 설득해 갈 때 제일 핵심이 되는 거는 항상 데이터가 기본이다. 그래서 지금 갖고 계신 그동안 쌓였던 데이터 있잖아요. 제가 그 날마다 타임라인에다 일지 쓰니까 지금 사실 패칭이 많이 줄었는데 좋아요하고 댓글도. 근데 진짜 중요한 거는 나중에 데이터로 써먹을 수 있는 거, AI를 학습시킬 수 있는 데이터가 엄청 중요한 거예요. 근데 외적인 데이터는 쉽게 구할 수가 있어요. 근데 내적인 데이터는 구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때 내가 무슨 심리 상태였고 내가 어째서 그런 결정을 내렸는지 이런 내용들을 전부 다 이렇게 기록을 남기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지금 감사일지라든가 묵상일지 이런 거 가치가 되게 높은 거죠. 예, 그래서 하실 때 데이터를 기본으로 하는 거, 요거는 지금부터라도 자료를 잘 쌓아가시고 기록을, 예, 진재근 대표님 예, 블로그 포스팅 하시는 것처럼 예, 그렇게 해주시고 하면 좋겠다. 두 번째는 스타트업처럼 생각하고 행동하기. 요 의미는 뭐냐면 초기 단계부터 다시 생각을 해야 이제 경쟁력이 있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나 지금까지 사업 잘 해왔고 현재도 이만하면 괜찮아. 그러니까 여기에 살짝만 해서 그냥 가면 되겠지. 이 속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속도가 아니라 만약에 요 분야로 해서 내가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거라면 그러면 AI를 이렇게 활용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쪽 있잖아요. 그쪽이 오히려 더 경쾌하게 시작을 할 수도 있다. 그래서 최소한 생각만이라도 실제 실행은 그렇게 못하더라도 생각만이라도 그렇게 일단 해보면 경쟁사들이 어떻게 쫓아올지 새로 시작하는 그런 사업자들이 어떻게 치고 들어올지 내 지역이라든가 내 분야에서 이런 것들을 항상 생각을 해야 된다.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그런 경쟁자가 아니다. 그리고 내부에 대해서도 그렇게 해야 효율을 취할 수 있다. 그 이야기고 그 다음에 지금 우리 이렇게 모여서 함께 공부하는 것처럼 관련된 공부를 이제는 멈춰서는 안 되는 그냥 아주 잘하지는 못해도 그냥 또박또박 꾸준히는 해줘야 되는 거 있잖아요. 변화가 매번 되니까 매일 매주 변화가 일어나니까 그래서 관련된 공부를 이제는 멈출 수가 없는 상황. 그냥 꾸준히 하는 거 즐겁게 즐기시라고 하더라고요. 예, 그 다음에 자료를 우리는 보통 생각하면 경영자 마인드 이걸 강조를 많이 하잖아요. 경영자 마인드, 관리자 마인드. 그런데 실제 그 데이터가 발생하는 거는 현장 일선이라는, 그래서 가장 일선에서 고객하고 접촉하는 자리 있잖아요. 최미정 님도 지금 요즘 나가가지고 직접 이렇게 맞닥뜨리니까 현장의 상황은 우리가 뒤에서 이렇게 그 교육할 때 갖고 있던 거랑 차이가 많잖아요. 예, 그것처럼 진짜 데이터는 전부 현장에 있다. 모든 데이터는 현장에 있다. 그리고 고객이 찾아오더라도 찾아와서 고객하고 이렇게 맞닥뜨리는 자리 있잖아요. 실제 눈 마주치고 내가 손을 대는 그 자리, 거기서 발생하는 데이터가 진짜 데이터다. 그래서 그것에 완전히 집중을 해줘야 된다. 그리고 그 데이터가 아까 혀처럼 거기에서 모든 게 판가름이 이제 나는 시대가 되는, 예, 그렇게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목적하고 기준을 명확히 하고, 그 다음에 이제는 내가 과거 경험이 몇십 년 있으니까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거기에 내가 고착되는 게 나쁘다는 거죠. 그러니까 난 몇십 년 해왔으니까 무조건 지금 젊은 친구들보다 내가 훨씬 유리해. 절대 유리하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얻은 과거에 대한 경험은 있지만 그걸 완전히 데이터 기반으로 분석을 하는 게 아니고 실제 내 나름대로 그냥 취사 선택한 것들만 쌓여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가지고 내가 대하려고 하다 보니까 오히려 문제를 바라보지 못하는, 문제를 인지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훨씬 많이 일어날 수 있다. 근데 초보자나 이제 막 시작하는 쪽들은 그 선입견이 없다는 거죠. 그냥 아무 생각 없으니까 그냥 다 해야 되나 보다. 근데 우리는 보통 다 전문가일수록, 경험이 많을수록 각각의 현상에 대한 가중치가 이미 있다는 거예요.
근데 과거의 가중치라는 거죠. 우리가 갖고 있는 거는. 그래서 과거의 가중치를 갖고 우리는 덤비는데 이게 유리하다고 생각하고, 근데 지금 AI는 전혀 그렇지 않다. 차라리 그냥 AI를 열심히 쓰는 편이, 아까 박은서님 이야기하신 것처럼 내가 쓴 건가 싶을 정도로 라는 이런 표현을 쓰셨는데, 그것처럼 생각 없이 바로 그냥 차라리 써주는 쪽이 훨씬 결과가 좋을 때도 있다. 예, 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할 때 하는 거를 폐쇄적으로 진행해서 얻을 수 있는 거는 굉장히 적다. 그러니까 최대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거가 아니라면 모든 거를 오픈해서 진행을 하라고 하는 거. 이 부분은 저랑도 좀 취지가 잘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일할 때 막연하고 멀리 있는 거를 과감하게 털어버리고 그냥 상상 속에 있는 거 이런 거는 최대한 털고 실질적인 거, 눈앞에 있는 실질적인 거를 풀어나가면 AI가 나머지 부분을 보조를 충분히 해줄 수 있다. 그래서 실제적인 거 풀어나가는데 더 집중을 하자. 그런 거고, 그 다음에 내부 직원으로, 내 머리로, 내 손으로 이게 아니라 최대한 그 새로 시작하는 곳들 있잖아요. AI를 잘 쓰는 그런 그 외부 쪽에 있는 쪽하고 잘 연계해서 가는 거, 이게 도움이 많이 될 거다. 이런 내용들이 쭉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책 소개해드리고, 예, 이걸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광고하실 분 계실까요? 없으시면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주 멋있게 시작.